네, 현물 ETF 승인만을 노린 단기 투자금들이 승인 이후 반감기 전에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제2의 기회다. 추매량을 더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영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게 어찌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그리고 폭등장 전에 마지막 기회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전라도 야이님, 작년 11월 그땐 행복했는데 코인만 보고 있어도 웃음이 나왔는데, 그죠? 그러니까 그때가 제가 팔았을 때요. 정확하게 21년도 작년이죠. 작년 11월 21일 날 이때 제가 그냥 풀매도 하고 수익 보고를 이날 바로 블로그를 썼거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풀매수하고 지금 블로그를 작성을 하고 또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때는 정말 그죠? 사람들 전부 다 환희에 차올랐고 저도 이때 마찬가지로 차트 보고 있으면서 1억 가자 1억 가자 이러고 있었어요. 단기 상승 추세선이 깨지면서 저는 11월 21일 날 그냥 백기 들고 또 그동안 존버를 너무 오래 해왔기 때문에 약간 좀 요번 상승장에서는 절대 내가 물려있지 않으리라 이런 생각도 좀 했던 것 같아. 근데 뭐 결과적으로 지금은 제가 의도적으로 물려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풀매수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요 이 업비트에서 막 깜빡깜빡 해도 제가 산타 칠 자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돈이 없어요. 어디서 좀 구해올까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이제는 막 눈에 띄는 뭔가가 보여도 매수할 돈이 없어. 이걸 매수하려면 비트코인을 팔아야 돼. 안 팔 거야. 근데 모르겠어. 한 5%만 팔까? 10%만? 한 10%만 현금 보유 해놓을까 지금 반등 나왔을 때 고민은 되는데 좀 생각 좀 해볼게요. 지백은 솔라나 여파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걱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냥 방치하려고요. 단기 투자하려고 저는 지백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코인베이스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FTX의 뭐라 그럴까 경쟁사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우리 농협 이렇게 5대 은행들 있잖아요. 5대 은행이 있는데 그중에 은행 하나가 망했어. 그럼 그 가입자가 어디로 다 갈까요? 경쟁사로 가겠지. FTX 아시아에서는 크게 인기가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뽀글이 쌤이 미국인이기 때문에 코인베이스의 가장 강력한 경쟁 상대였습니다. 그죠? 그렇다면 코인베이스에는 오히려 호재이지 않나. 물론 뭐 코인 가격은 좀 큰 폭의 하락을 겪었습니다만은 코인베이스 자체적으로는 호재로 판단이 될 것 같고 그렇다면 코인베이스 벤처스에서 투자하고 있는 지백이야말로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지금 들어가기엔 너무 늦은 것 같고 아니에요. 그렇게 뭐 늦었다라고 보실 수는 없는 게요. 지금 이왕 이렇게 된 거 그죠? 그러면 박스권이 위쪽에서 한 칸 더 밑으로 내려왔잖아요. 지금은 현재 염두에 두셔야 될 게 뭐 커뮤니티란에도 올려드렸지만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여기가 어디냐면 13.9입니다. 제가 매수하면서 여기 혹시 저 따라서 이글 보고 같이 풀 매수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다라고 싶어서 혹시나 나는 3년 동안 이거 투자금을 막 넣어놓고 있을 지금 상황이 아닌데 그중에 뭐 일부 생활 자금이 좀 섞여 있거나 아니면 제가 뭐 매번 강조를 드려도 대출금이 이렇게 같이 투자금에 섞여 있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하단에 13.9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를 하시면 돼요. 아직까지 현금 계속 보유하시는 분들은. 하지만 저는 일단 여기서 여기까지 그죠? 여기서 여기까지 2,000달러 우리 돈으로 뭐 한 300만 원 조금 안 되는데 이게 물론 절대 수치는 2,000달러밖에 안 되지만 상대 수치는 좀 크기는 하죠. 다만 저는 장기 투자를 계속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의도적으로 물렸다. 그냥 저는 여기서는 굳이 뭐 평단가를 개선시키려는 뭐 요런 왜 제가 그런 말씀 한번 드린 적 있죠. 이제는 8484, 4848도 하지 마세요.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라고 말씀드렸던 그런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4848 방법 알려드릴까요? 나중에 제가 필요하면 좀 부탁드릴게요. 칠리즈요. 칠리즈는 제가 영상에도 올려드렸지만 칠리즈도 여기 숄더라고 제가 좀 일찍 잡은 것도 있지만 뭐야 내가 보는데도 광고가 나오네. 광고 설정을 안 했는데도 이게 아시겠지만 제가 너무 일찍 말씀드린 경향이 있어요. 그죠? 숄더에서 매도를 하자 너무 일찍 말씀드렸기 때문에 조금 오히려 매도 시기가 더 빨랐고요. 칠리즈 저점을 기다리다가 저도 이게
어느 정도 현금을 좀 보유를 해놓고 남겨놨어야 되는데 15,800이 네 이게 혹시나 하던 그 자리가 오자마자 저도 눈이 돌아가지고 그냥 비트코인을 이 자리에서 그냥 풀매수를 다 때렸습니다. 이제 현금 보유한 게 없어서 사실 업비트에서 막 빨간불 들어오고 막 이거 반짝반짝 하는데 이거 막 여기 막 무슨 네온사인 켜놓고 사람을 유혹하는 치킨집 마냥 굉장히 유혹이 됩니다만은 지금 비트코인 일부 매도를 하고 업비트에서 뭐 좀 단타를 쳐야 되나 뭐 이런 유혹이 조금 들기는 합니다만은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할까요? 팔아. 일부만 팔아. 10%만 팔아서 현금 좀 빼가지고 업비트 단타를 칠까요? 같이? 아니면은 그냥 존버? 풀존버? 팔고 같이 해요? 10%? 몇 프로 팔아야 되지? 만약에 여러분이 지금 비트코인 95% 풀매수 상태면 나머지 5%는 지백 들고 있고요. 95% 풀매수 상태면 15.8에 이제 제가 풀로 다 태웠거든요. 풀매수 상태시면은 어느 정도 파실 것 같아요? 지금 이번 반등에서 케이스님 100% 다 판다? 이노티초이님 10%? 거의 5% 10% 이런 거 존버하는 분들도 되게 많이 계시네요. 오케이, 그러면 한 10%만 한번 5%? 10%? 좀 고민 좀 해볼게요. 어찌됐든 지금 뭐 익절 구간이고 리테스트가 한번 오더라도 어찌됐든 여기서는 쌍바닥은 무조건 찍거든요. 쌍바닥은 무조건 찍어요. 내리든 오르든 간에 쌍바닥 찍고 한번 이렇게는 만들 거야. 그리고 나서 결정이 되는 게 세 번째, 그죠? 3바닥일 때 여기서 반등이 나와서 위쪽으로 방향을 잡든 아니면 아래쪽으로 방향이 잡히든 뭐 이런 식의 패턴이 좀 예상이 되는데 어찌됐든 이렇게 수렴하고 나서 위쪽으로 먼저 쏜다면 그 다음에 아래로 무조건 내려올 확률이 높으니까, 그죠? 그럼 그 다음 웨이브에서 한번 결정을 해볼까 한번 고민을 할게요. 장기적인 지표들도 확인을 하셔야겠죠. 전체적으로 단기 투자자들은 지금 물량을 대부분 시장에 던져 놓았고요. 중기 투자자들이 아직까지 비트코인을 조금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장기 투자자들은 계속해서 보유량을 늘려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소 입금 러시가 급격하게 일어났던 지난주와는 다르게 지금은 다시 거래소에서 물량이 밖으로 조금씩 더 빠져나간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장기 지표들은 특별히 문제되는 부분은 보여지지 않고요. 여전히 적극 매수 구간임을 인지할 수가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40% 여전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만들어냈던 비트코인의 저점의 모습에 거의 흡사한 도미넌스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그때보다 상대적으로 조금 낮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알트들은 지금이 바닥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시기상조다. 아직 알트의 바닥은 다지는 모습은 아직까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전체적으로 여전히 적극 매수 구간에 있다는 사실 확인하시고 나면 마음이 조금 편안하시겠죠. 결과적으로 꾸준히 그냥 뭐 정말 개미 눈곱만큼이겠지만 점진적으로 바닥을 계속 다지면서 올라가게 되는 라운드형 U자 패턴 기억나시죠? 그런 형태를 띠게 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게 이 적극 매수 구간에서 한치라도 벗어나게 되면 그때는 상승폭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여전히 2만 달러를 기록했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동일한 적극 매수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약간 포지션이 좀 바뀐다거나 나한테 조금 위협이 된다거나 하더라도 결코 놀라지 마세요. 그냥 같은 적극 매수 구간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다강님, 8월 말 9월 초에 변동성이 있으면 지지선과 저항선은 어찌 생각하시나요? 일단 하단의 지지선으로는 27.5K예요. 27.5K는 굉장히 강력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자면 27,476달러라고 여기 차트상에 적혀 있는데 그냥 뭐 이렇게 1달러까지 맞추기는 너무 가혹하잖아요. 그죠? 한 명만 더 팔아도 1달러 더 내리고 덜 내리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27.5 정도를 강력한 지지선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쪽으로는 저항선은 이제 27.5를 기록하고 나면은 저항선은 위쪽으로는 차라리 오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한마디로 위쪽으로는 저항이 점점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선보다는
지지선에 집중을 하셔라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 지지선은 27.5K를 기준으로 잡고 계시면 아마 크게 틀리지 않을 겁니다. 여태까지 뭐 꽤나 정확해 왔잖아요. 그래서 뭐 요번에도 무조건 맞다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만은, 일단 제 투자 관점으로 말씀드리자면 저는 27.5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28K를 기준으로 우리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우리 28.5를 기준으로 앞으로 계속해서 매수의 삼각형을 우리 뭐라고 부르기로 했나요? 28K를 기준으로 기억나시는 분 계신가요? 점점 부끄러워지려 그러네. 우리 요거를 범해수 삼각지대라고 부르기로 했죠. 버뮤다 삼각지대랑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설명해야 되는 이런 거는 안 하는 게 낫다. 부끄럽기만 하고. 자, 28K를 기준으로 범해수 삼각지대에 들어오게 될 겁니다. 어디로 가면 지지선이 그 삼각지대 안에 있잖아요. 여기까지 오면 언더슈팅이 나올 수도 있어요. 언더슈팅이란 건 뭐냐면 뭐야 30K 무조건 상승한다라고 내가 샀는데 30K에서 내가 매수를 했는데 어머머머머 27K까지 하락한다고? 어머나 무서워. 나 빨리 팔아버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개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저점을 한마디로 바닥을 다져야 될 구간에서 그런 사람들이 공포 매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조금은 나올 수도 있다라고 예상은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게 하락은 아닙니다. 단순 언더슈팅일 거예요. 단순 언더슈팅은 굉장히 짧고 강력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까지라고 언더슈팅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명확한 기준은 있어요. 명확한 기준은 28K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단기 지지선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지선은 27.5에 있습니다. 그죠? 한마디로 27.5, 28K에서 반등이 시작되겠지만 여기까지 내리게 되면 30K를 목표로 단기 투자를 한 사람들은 공포에 휩싸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언더슈팅이 조금 더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한마디로 한축됩니다. 뭡니까? 버뮤다 삼각지대가 아니라 범해수 삼각지대로 시세가 형성이 될 수 있다. 다만 짧고 강력하다는 건, 짧다는 건 뭐예요? 내가 살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얘기고, 강력하다는 건 뭡니까? 언더슈팅도 꽤나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 기준은 명확해요. 뭡니까? 범해수 삼각지대에 시세가 들어오면, 차트가 일로 들어오면 계속해서 매수량을 늘려간다. 이 전략만 알고 계신다면 굳이 27.5가 뭐야? 쩔구 동생 말을 이렇게 어렵게 27.5가 우리 돈으로 얼만데 계산하실 필요 없이 하락하면 산다. 이것만 기억하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매수하시면 되고, 이미 매수하신 분들은 존버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화난 거 아니에요? 네, 이런 거는 이제 중요한 내용이 나오니까 제가 부끄러운 나머지 범해수 삼각지대, 이런 단어 만들면 부끄럽잖아. 뭔진 아시죠? 네. 상당히 부끄럽기 때문에 목소리가 커진 거다. 오히려 사람은 약간 부끄러울 때 이렇게 쩔구 동생이 이렇게 반응하는구나. 이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오늘 이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책을 잠깐 봤어요. 책을 잠깐 봤는데 그 내용 중에서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요즘에 그 은현장 그 장사의 신님 계시잖아요. 은현장 대표님께서 꽤나 자주 하신 말씀이었던 것 같던데 그게 또 책에 있더라고.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가 지금 범해수 삼각지대 안에서 매수를 계속 진행하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매수를 진행하시다가 이미 매수가 끝나셨다면은 오늘 얘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매수를 안 하셨다. 제가 딱 정해드릴게요. 우리 뭔가 일이 있을 때 하고 나서 후회하는 거랑 하지 않고 나서 후회하는 게 있어요. 그죠? 하고 나서 후회하면 뭔가 일이 잘 안 됐다는 얘기고, 하지 말 걸 그랬어. 이런 후회가 남을 수가 있잖아요. 자, 여러분 지난 상승장을 다시 한번 곰곰이 되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상승장 속에서 내가 사고 나서 후회할 거면 사고 나서 후회할 걸 했던 시간이 언제가 됐을까요? 그때라도 살 걸 걸 할 때, 그죠? 비트코인이
약세를 보이던 시기입니다. 이 약세를 보이는 시기는 비트코인의 절대 가격이 낮은 상태고요. 비교적으로 절대 가격이 낮다 보니까는 절대적인 수치에 의해서 움직이는 상대적인 손실도 큰 편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이 8천만 원일 때 1,000만 원 내리는 거랑 비트코인이 2천만 원, 3천만 원일 때 1,000만 원 내리는 거랑 비율상으로 다르잖아요. 그죠? 8천만 원일 때 1,000만 원 내리면 뭐 한 15%가량 하락을 했구나 라고 생각하고 뭐 반등하겠지 기다릴 수 있지만 2, 3천만 원에서 1,000만 원이 하락하게 되면 최소 마이너스 30%에서 50%까지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불편한 상황이 연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큰 후회를 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일까요? 아, 그때 2천만 원에라도 살걸. 차라리 1,500만 원에라도 물려놓을걸. 내가 1,000만 원에 못 살지언정 1,200만 원에서라도 살걸. 1,500에서라도 살걸. 2천만 원에서라도 살걸. 아니면 2,500만 원에서라도 살걸이잖아. 그죠? 살걸 걸. 사야 되는 시기는 다시 돌아오기 어렵습니다. 왜일까요?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취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저점을 주지 않는 폭등기로 접어들게 됩니다. 근데 요번에는 비트코인의 반감기뿐만 아니라 현물 ETF, 역사상 유례 없는 비트코인의 현물 ETF 소식까지 함께 중복 호재를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일단 사고 나서 후회하는 편이 기업들의 돈이 뭐 한두 푼 들어올까요? 엄청나게 들어올 거 아니야. 그죠? 여기에서 여러분 최대 1,000만 원이 내리든 말든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1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200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차라리 그때 후회하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나중에 5천만 원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1억 더 싸게 살 수 있었는데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것보다 1,000만 원 더, 500만 원 더, 100만 원 더 하락할 수 있지만은 사고 나서 후회하시라는 거예요. 안 사고 후회하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사고 나서 후회하면 일정 시간만 넘기시게 되면은 분명히 그 말씀 하실 거예요. 야, 그때 그래도 차라리 미리 사놓고 물리길 잘했지. 이렇게 힘차게 속불칠 줄 누가 알았나. 이 생각 분명히 하실 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사놓고 후회하세요. 사놓고 후회하는 게 부자 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유동성이 줄어서 비트코인의 거래량이 바닥을 치고 사람들의 인식 또한 좋지 않고 뭐 현물 ETF 뭐 한다 그러더니 뭐 아직도 뭐 3천만 원 왔다리 갔다리 한다며 물가는 그 와중에 반등했다며 이런 소식이 보여질 때 사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범해수 삼각지대라고 명명한 이유를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물론 제 의견을 100% 수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그렇게 강요할 자격도 없고요. 그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어야만 하는 의무가 있어요. 왜? 방송을 하는데 방송을 내가 1년 넘게 또는 3개월 넘게 6개월 넘게 보고 있는데 그 방송을 보면서 내가 돈을 못 벌어. 그 방송 나쁜 방송이잖아. 맞아요? 저는 나쁜 방송이 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시고 돈을 버셔야 내 방송이 좋은 방송이 되잖아요. 저를 부디 나쁜 방송의 진행자로 만들지 마시고 범해수 삼각지대 내에서 계속해서 매수 의견을 유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 바라는 거 없어요. 저는 이미 매수 끝났잖아. 그죠? 이제 단타만 시작하고 뭐 카피 트레이딩을 그냥 슬슬 뭐 한 100% 수익률 목표로 그냥 재미삼아 하면 끝나는 건데 많은 분들이 최근에 뭐 댓글로도 그렇지만은 최근에 많은 분들이 얼마까지 내릴까요를 너무너무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 지금과 같은 유동성에서 또 뭐 바이낸스 창펑이 형이 앞으로는 비트코인 안 오를 거라고 했던 것 같은데 사도 되나요? 이런 분들 너무 많이 계시잖아. 그죠? 다른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여러분, 현물 ETF 하나만 갖고 가셔도 또는 비트코인 반감기 하나만 갖고 가셔도 또는 향후에 물론 가까운 미래라고 볼 수는 없겠죠. 내년 하반기부터 보여지게 될 금리 인하까지 플러스 뭐가 있습니까? 비트코인의 최대 해시레이트 플러스 라이트닝 성장 플러스 현물 ETF 준비가 분주하다는 건 고로 내년 1월에 승인이 날 확률이 높아진다는 의미고, 네, 뭐 극단적으로는 뭐 300% 이렇게 나왔지만은 광기가 보여진다면은 300% 이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너무 극단적인 의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갑자기 막 롱 100배 이런 거 하시면 안 돼요. 네. 금 시가총액 한번 체크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금 시가총액은요 11트릴리온이에요. 한마디로 11조 달러입니다. 11조 달러. 애플 시총은 2조 달러예요. 여기 보시면 구글도 1조 달러를 넘게 시총을 유지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당연히 궁금할 삼성 시총도 한번 봐야겠죠. 삼성 시총은 어디에 있냐면 저 밑에 페이스북 바로 밑에 있어요. 삼성 시총은 303억 달러. 비트코인은 삼성 시총과 큰 차이였고 페이스북 시총과 큰 차이가 없는 324억 달러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순위상으로는 27위예요. 금이 1위, 비트코인은 27위까지 지금 밀려 내려왔습니다. 자, 비트코인이 금 시총 대비 10% 수준까지만 도달을 하게 된다고 해도 얘가 지금보다 무려 7배만큼의 상승할 수 있는 동력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비율상으로는 지금 비트코인은 금 시총 대비 2%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이 여기서 내릴 게 무섭다고요? 추가적인 하락이 두렵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기서 두려워하셔야 될 건 추가적인 기대 수익이 어마어마하다는 거. 이걸 두려워하셔야 돼요. 야, 내가 내 그릇 그 이상의 돈을 벌게 되면 어떡하지? 나한테는 아직 계획이라는 게 없는데. 여러분, 플랜을 세우세요. 여러분 지금 플랜을 만드셔야 될 때예요. 어느 플랜? 내가 부자가 됐을 때 나한테 들어온 이 감사한 돈을 어떻게 계획적으로 잘 사용할 것인가. 내가 기부는 얼마만큼 하고 내 주변을 도와줄 사람은 누가 있고. 이런 말이 있어요. 내 돈이 1억일 때는 옆도 보지 말고 달려가라. 내 자산이 10억을 도달하게 되면 이때부터는 내 일가를 챙겨라. 내 자산이 100억이 되는 순간부터 이때는 내 주변에 힘들게 사는 사람은 내 책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디에 계실런지는 모르겠어요. 아마 대부분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계실 거고 여기 사이 언저리 어딘가에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은요 주변을 둘러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야. 나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한 계획을 충실히 만들어 보시고 내가 미래에 맞이하게 될 기대 수익을 산출해 보시고 기대 수익이 2025년에는 어디쯤 가 있을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서 내가 가족 이외에 다른 사람을 챙겨야 될 때인가 아니면 가족 위주로 좀 내가 챙겨야 될 그럴 때인가 이런 것들을 좀 면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형님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레이모 차트상으로 블루존 이제는 뭐 미세하게 여기를 바라볼 필요도 없이 이제 거부할 수 없는 블루존 영역으로 이미 들어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블루존 영역보다는 시세가 더 이상 내려왔던 경우는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리테스트가 있다고 한들 절대로 시세상의 위축은 닿지 않을 것 같고요. 더 이상은 위기란 없다. 다만 개미털기는 한 번 정도 있을 수 있다는 거. 그러면 개미털기라고 하는 건 우리 매집을 이미 끝낸 시점에서는 뭐 내리면 네가 뭐 내려봐야 얼마나 내리겠니? 그냥 내려봤자 추가적으로 매수하면 되고. 하지만 이전의 시세 즉 평단가가 더 이상 위협받거나 이럴 지점은 앞으로는 없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다만 뭐 거의 쌍바닥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약간 위협할 만한 그 정도의 시세 위협은 한 번쯤 있을 수 있다. 무조건 있다 이거 아니고요. 있을 수 있다. 그러면 그때 대응 방법은 뭐 매도 재매수 이딴 게 절대 아니라 그냥 추가적으로 나 조금 더 살까 기회 온 것 같은데 하면 더 살 수 있는 기회 정도가 있을 수 있다. 대략적으로 올해 한 3월에서 4월 사이 언저리 어느 시간대 요거는 임박하면 조금 더 정확하게 짚어낼 수 있을 것 같지만 지금으로서는 뭐 언제다라고 딱히 지정하기가 힘들 정도로 비트코인의 강세장 초입의 느낌이 들고 있는 여러분은 현재 완연한 상승장 초입 구간에 계십니다. 아직 매집을 다 끝내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말 온다면 딱 한 번 오는 그런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될 것 같고요. 그 기회는 아마도 지금 예상하기로는 한 4월 초순 정도가 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한번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비트코인은 간다. 얼마? 50만. 언제? 2025년. 야,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혀. 앞으로 2년만 기다리면 우리 구독자 형님들 전부 다 부자 되시는 거잖아. 현재 뭐 특별히 이상 징후거나 뭐 위험한 구간 이런 것들로 추정되는
지표들은 전혀 감지되고 있지 않고요. 대시보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비트코인 상승에 있는 현재도 적극 매수 구간임을 인지할 수가 있겠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비트코인 도미넌스 50%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아직 알트코인은 찐반할 때가 아니라 그랬죠. 뭐 미니 불장이 이 정도 규모일 줄은 저도 사실 조금 미스한 부분이 있어서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도미넌스 보세요. 도미넌스가 이렇게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시세가 상승했던 그 진짜 찐불장이 아닌 알트코인 내에서의 어떤 그 자금 순환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 찐반이 시작되는 그런 구간은 아니었다. 다만 이제 드디어 알트코인 시즌 차트가 10의 자릿수로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곧 적극 매수 구간에 이미 알트코인들도 진입을 했고 역사적 저점이라고 볼 수 있는 10의 자리까지 내려와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목표 도미넌스는 아직 조금 남아있는 상황 포착이 되고요. 이 끝부분 자세히 보시면 스테이블 코인들의 도미넌스가 이제 저점을 찍고 다시 이렇게 반등하려고 합니다. 그죠? 이거 무시하시면 절대 안 되잖아요. 그죠? 뭐 물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거 크게 상관은 없을 것 같지만서도 일단은 스테이블 코인 도미넌스가 이렇게 반등을 하는 모습이 보여진다는 건 앞으로 시장에 추가적으로 자금이 들어오거나 아니면 시장 내부 순환이라면 특정 알트에서 스테이블 코인으로 이렇게 자금 이동이 보여질 것이다. 그렇다는 건 한 차례쯤은 단기적인 위협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찌됐든 장기 지표들은 전부 다 여러분이 아주 좋은 시기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는 거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고요. 200일선은 지지선 위로 올라와 있는 상황, 그리고 200주선은 가까스로 지금 200주 평균선을 살짝 못 미쳐 있습니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아직도 적극 매수 구간이라는 거죠. 이미 엄청난 상승을 만들어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적극 매수 구간 내에 있음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동성 화수요님, 현물 ETF 승인 이후 폭락 주지 않을까요? 현물 ETF 승인 이후에 폭락한다라는 사람들은 아마도 현물 ETF 승인으로 인한 선반영이 좀 있다, 이렇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아마도 그런 예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 이건 선반영일 거야, 이건 선반영이야, 현물 ETF 승인될 것이라는 거 누구나 알고 있는데 뭐 이게 뭐 다 알고 있는데 이게 뭐 무슨 호재냐, 이미 선반영이 될 것이다, 이미 되어 있을 것이다, 현물 ETF 승인된다는 건 누구나 알고 있지 않느냐. 현물 ETF의 성격을 정확하게 파악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현물 ETF 승인이 나면 이 미승인 시에 현물 ETF만으로 지금까지 비트코인이 상승해 왔다, 여기까지만 딱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 비트코인 오른 거 현물 ETF 때문에 오른 거잖아. 현물 ETF 그럼 이미 선반영 다 됐는데 승인되면은 당연히 그 다음에는 떨어지는 거 아니야? 여기까지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비트코인의 주기에 현물 ETF는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약간 힘들어하시는 바이낸스 차트로 넘어와서 비트코인의 이 주기는요, 항상 반감기가 결정해 왔어요. 과거 차트 그 어디에서도 현물 ETF가 상승과 하락에 영향을 준 부분은 단 1도 없습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있어 왔던 이벤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죠? 물론 현물 ETF의 선반영이 어느 정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거래량 보세요. 지금 바로 직전 고점에서부터 직전 저점 그리고 현재까지의 거래량 비교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직전 고점에서의 거래량이고요. 이게 바닥권에서의 거래량입니다. 그리고 현물 ETF의 승인이 거의 뭐 임박하다라고 했었던 가장 최근까지의 거래량을 이렇게 블럭상으로 한번 비교해 볼게요. 과연 이게 현물 ETF를 노린 거래일 것이다 라고만 생각이 되십니까? 현물 ETF는 변곡점이라기보다는 뭔가 증감값을 주는, 우리 금리가 집값을 내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 그죠? 근데 금리는 집값을 내린 게 아니라
집값의 하락을 가속화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면 현물 ETF가 비트코인을 상승으로 이끈 게 아니라 비트코인의 반감기를 통한 공급 감소로 인한 상승, 이걸 가속화시키고 있다. 뭐가? 현물 ETF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조금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요? 따라서 이 생각에는 반은 맞고 반을 틀리다. 왜? 현재는 미승인 시기이기 때문에 현물 ETF가 승인이 되면 이 미승인 시기에 이번 상승은 무조건 현물 ETF만으로 상승한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팔아버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생각을 갖고 있다는 게 결코 옳다라고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세요? 자,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4년 주기에 관여해 왔던 건 반감기인데 현물 ETF가 승인이 된다고 해서 현물 ETF 미승인 상태에서 매수한 모든 사람들이 현물 ETF 승인 시에 팔아버린다? 오히려 제2의 기회로 삼는 것이 좋지 않을까? 우리는 뭡니까? 위기를 기회로 뭐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죠? 사람들이 사기 싫어하고 오히려 팔고 싶어 할 때 매수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미승인 시에, 지금 현재도 미승인 시죠. 네, 현물 ETF 승인만을 노린 단기 투자금들이 승인 이후 반감기 전에 팔아버리게 된다면 그거는 제2의 기회다. 추매량을 더 늘리고 싶거나 아니면 이제라도 영끌 매수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그게 어찌 보면 비트코인 반감기 전에 그리고 폭등장 전에 마지막 기회로서 작용을 할 것이다. 폭락이라는 단어보다는 큰 조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팔면 그걸 기회로 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상승장에서 폭락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상승장에선 그냥 큰 조정인 거예요. 큰 조정 또는 약한 조정. 비트코인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일자 상승은 없었어요. 물론 이제 폭등장 말고 올랐다가 또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 내리기도 하고 올랐다 내리기도 하고 여태까지 비트코인의 움직임은 계속해서 웨이브를 타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죠? 만약에 직전 고점에서 사신 분들은 뭐 이제는 좀 편안하실 수는 있지만은 좀 힘든 시기가 많았잖아요. 물론 이때 우리 쩔코동생 방송 보신 분들은 롱줌은 버티셔라. 최고점 물리셨어도 버티셔라. 이렇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뭐 상대적으로 조금 잘 버텨내시기는 하셨겠지만은 제일 좋은 매수 시기는 요런 구간이에요. 요런 구간. 장기적으로도 단기적으로도 중기적으로도 모두 만족할 만한 포인트들. 뭐 요런데 그죠? 이평선 만든 뭐 요런 포인트.